이렇게 수립이 됐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수립이 됐는데 이거를 큰 도시라고 본다면 이건 작은 도시예요. 그죠? 큰 도시, 작은 도시죠. 그죠? 그러면 큰 도시는 다 큰 아들이니까 따로 승인을 받지 않지만 조그만 도시는 작은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C군만 도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도시 기본 계획은. 그렇죠? 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물어볼게요. 특별시장이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었으면 국장의 승인을 받을까요? 안 받아요. 다 큰 아들이 무슨 멘탈을 엄마한테 승인 받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렇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승인 받아야 될까요? 어제도 만나고 왔지만. 그렇죠,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건 아니죠. 어쨌건 그렇게. 그럼 물어볼게요. 시장 군수가 만든 도시기본계획은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지만 큰 도시가 만든 도시기본계획은 따로 승인 규정은 없다. 이 정도만 이해해도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기본계획 나올 때 참 또 많이 물어보는 게 또 뭐냐면요. 물어봐요. 큰 도시가 복잡할까요? 작은 도시가 복잡할까요? 봐, 그런 것도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도시가 복잡하지 작은 도시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은 그러면 복잡하지 않은데 스케치하고 밑그림 그려요? 아니라고 해봐요. 왜 말을 못해요? 그렇죠? 오해하지 말고 조그만 도시는 복잡하지 않으니까 스케치 없이 바로 도시관리 계획을 만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기본계획 시그니처. 다음은 수립을 안 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의 시그니처예요. 도시기본계획은 수립을 안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어디면? 조그만 시군이면. 큰 도시는 제외가 없어요. 조그만 시군일 때 다음의 경우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가 나오게 되고 기본계획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하나가 이겁니다. 시장군수가 도시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 있는 경우라고 나오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제가 살짝 좀 그림 좀 그려줘 봐볼게요. 봐봐요. 일단 그럼 내용에서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만약에 그냥 보세요. 그냥 감상만 하세요. 이렇게 수도권이 있어요. 수도권. 그리고 A라는 시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B라는 시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C라는 시군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인구는 뭐 6만 무슨 뭐 7만 예를 들어 8만이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다? 광역시 하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됐죠? 그럼 봐요. 일단 도시기본계획을 안 만들려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는 시군으로 광역시와 경계도 같이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얼마? 인구가 10만 명 이하 시군이면 굳이 도시기본계획은 안 만들어도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럼 A, B, C 중에 기본계획을 안 만들 수 있는 건 어디? 아니 어디? 하나만. B. 안 만들 수 있어요. A는 기본계획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야 돼. 이유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 C는 기본계획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어.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니까. 즉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시군으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 되면 그러면 안 만들 수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역적인 섹터 범위 잘 이해하셔야 되겠죠. 개념 이해하시고요. 그럼 돌아와서 여기 봐. 수도권에 속하지 않아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도 뭐하죠? 않아요. 됐습니다. 않아요. 인구가 10만 명 이하예요. 대부분들이 인구밖에 안 봐요. 근데 아무리 인구가 10만 명 이하여도 수도권이면 만들어야 되고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한번 만들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그게 도시기본계획 시그니처. 근데 이따가 보게 될 기본계획은
수립을 제외할 수 있지만 관리 계획은 수립을 제외할 수 있을까요? 또 왜 이래? 분위기 안 좋은데? 뭐라고요? 도시 기본 계획의 지침을 받아 관리 계획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은 복잡하지 않으면 스케치 안 하고 관리 계획의 본 그림만 그리는 건 말이 돼도 관리 계획을 안 만드는 건 본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기본 계획의 수립 제외가 있지 관리 계획의 수립 제외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이해갑니까? 그 점을 먼저 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워킹. 그리고 다음 페이지. 나머지 됐어요? 나머지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럼 이제 관리 계획으로 갑니다. 처음부터 얘기했던 거. 그럼 도시관리 계획 길게 좀 얘기해봐요. 시작.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지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 이걸 배우는 거예요. 도시관리 계획은.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앞에서 배웠던 광역도시 계획은 누구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죠? 광역도시 계획은 누구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시도시구를 규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를 규제하는 게 아니죠. 그럼 도시 기본계획, 금방 맡은 거. 기본계획은 서울시가 내부적인 지침을 만드는 걸까요? 서울 시민을 규제하려고 하는 걸까요? 내부적인 지침이에요. 기본계획은.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계획은 바로 관리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시 관리계획 할 때 관리에다가 제가 항상 사람 모습을 그려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시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일반 국민이 가진 부동산을 규제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뭐야? 도시 관리 계획인 거지. 광역도시 계획이나 도시 기본 계획은 우리 일반 국민을 규제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나랑 관계없는 계획에 대해서 내가 소송 제기하고 랄지 하면 되는데 랄지가 뒤집어봐. 내가 내 입으로 말 못하겠고 말하고요. 그래서 나랑 관계 있는 계획일 때 잘못되면 뭐라고 말을 해도 불만을 얘기해도 나한테 영향이 없는 계획을 가지고 뭐라고 말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봐봐. 꽤 중요한 내용인데 이 계획이 위법하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도시관리 계획만 그래요. 이 계획을 언제 효력이 발생합니까? 언제 효력이 실효합니까? 그래서 효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발생이다, 실효다 이런 내용이 언급되어지는 건 바로 뭐다? 관리계획이에요. 발생, 실효. 실효 위에 써봐. 효력이 발생하냐, 실효하냐 이런 거의 내용도 여기밖에 안 나와요. 효력, 발생, 실효. 여기다가 효력 발생만 쓰면 되겠지. 뭐라고요? 효력 발생, 실효. 이 계획이 언제 효력이 발생하냐, 언제 효력이 실효하냐 이거에 대한 구분도 뭐다? 도시 관리 계획에서만 언급이 되어져요. 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니까. 이해되죠? 또 하나. 그리고 당의 계획 좀 만들어 주실랍니까? 너무도 중요하죠. 이 계획 좀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랑 관계없는 거 제안합니까? 안 하죠. 나랑 관계가 있으니까 제안질을 하는 거거든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시작. 모르겠구나 또. 그러니까 관리 계획은 나한테 영향이 미치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치는구나. 이해가셨죠? 뭐 좀 물어봐요. 상계주공 7단지 앞으로 재건축 되겠죠. 정확히 언젠지는 모르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계주공 7단지가 얼렁얼렁 재건축이 돼서 높게 지어져야 수익이 나오죠. 그럼 정비 사업에 대한 거 높게 지어야 수익 나오는데
옆 단지는 40층 해주면서 우리는 20층만 지으래요. 승질이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왜 무슨 근거로 6단지는 40층이고 7단지는 25층, 20층에 이 썩을 놈들아 이러지 않겠냐고요. 항고소송 제기하겠지. 가능하다니까. 그리고 이런 내용에서 우리 이만큼 여기다가 공원 부지, 지금은 공원 뭐 거의 없고 그냥 외곽 건축선 안쪽에 살짝만 걸어가는 길만 돼 있잖아. 지금 밖에 보면. 안 가봤어요? 바로 코앞인데? 뭐라고요? 인도 있고 경계석 보이죠? 그게 건축선이에요. 그 안쪽이 7단지 대지인데 제공했잖아, 공지로. 이 정도 거리가. 근데 그거보다도 더 넓게 공원 제공할게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 대신에 40층 짓게 해주세요. 합의할 수 있겠지. 그러면 서울시 일부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드는 거야. 근데 이런 지구단위 계획을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지. 제안, 플리즈. 관리계획은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과 달리 제안 제도가 있어요. 제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의 뭐 관리계획의 시그니처, 제안. 단어부터 기억하세요. 이게 기본계획에 나오면 안 돼요. 뭐 좀 물어볼게요. 주민은 GTX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 기본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이래도 틀리면 정상이 아니에요. 알았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내용 볼 때 기반시설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거 제안된댔는데 그건 관리계획이고 누가 기본계획을 제안을 합니까? 서울시 내부적인 지침계획에 불과한 것을. 그렇죠? 그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전반적인 베이스예요. 이걸 먼저 이해해야 한다. 도시 관리 계획을 이유로 소송 제기, 효력 발생 실효 문제, 제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관리 계획이다. 이해가셨습니까? 도시 관리 계획. 시작. 도시 관리 계획. 길게 얘기하면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하여 규제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그 내용은 다음의 것들이 있고 이런 계획이 위법하다면 우리 주민들은 소송 제기할 수도 있으며 이 계획이 언제 발생하고 언제 실효하는지도 규정돼 있고 이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제안을 할 수도 있다. 시작. 당황하셨어요. 너무 길어서. 그렇죠? 간단히 뭐다? 소송, 효력 발생 실효, 그 다음에 제한 가능한 계획은 도시 관리 계획이다.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요 내용 가지고 얼마든지 응용 질문을 물어볼 수 있는 거야 이제.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할까요? 이해하기 쉬우라고. 말로 아무리 말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림 보여주고 사진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줘야지 뭔 얘기인 줄 알지. 내 말 중간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촬영하고 있어요. 어제 그 얘기들 보시면 되고요. 촬영 중이라 중간에 말씀하시면 안 돼요. 보십니다. 여기 봐요. 그럼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럼 봐요. 우리가 이 계획을 이유로 뭔가 소송을 제기하고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알아야지만이 이거에 대한 패턴을 볼 텐데 그걸 알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줘야 돼요. 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린 지형도면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형도면 시작. 봐보세요. 그럼 지형도면이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줘서 고시는 뭐예요? 만방에 알리는 거죠. 그럼 지형도면을 만들어 고시를 하면 봐봐요. A란 자가 내 토지가 여기 있는데 내 토지에서 도시계획의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이 됐구나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봤듯이 효력의 발생이 언제 될 거냐? 바로 이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말 들어봐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가 되면 그 고시일 알린 날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이 아니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고 고시가 되고 나면 지형도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 지형도면을 고시를 해야 발생해요. 그래야 우리가 알 수 있거든. 그리고 이 지형도면 같은 걸 어디 가서 볼 수 있냐면 요즘에 여러분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토지 이음이라고 쳐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토지 이음. 영어로는 EUM이거든요. 근데 토지 이음이라고 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앱이 하나 뜰 거예요. 누르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토지 이음 정부 앱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집원을 치면 뭐다? 그 동네 알고 싶은 거 지형도면이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 내 토지가 어디 몇 개, 어떤 관리계획에 의해서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도시관리 계획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내 말 뜻 이해하겠죠? 다시 물어볼게요. 도시관리 계획이 결정고시 되면 효력이 발생할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형도면을 고시해야 돼요. 그러면 내 토지 산 2-43번지 이걸 지번이라고 하죠. 지번. 우리 목수미당 배웠죠 어제? 그리고 지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번하고 지목이 표시된 지적, 토지 표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면 그때 도시관리계획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거든. 됐습니까? 근데 요거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지문이 뭐냐면 여기 다음날이라는 말을 집어넣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또 문제 보시면 알지만 여긴 다음날 들어가면 안 돼요. 써놓으세요. 다음날 X. 시작. 다음날 X.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날 아니. 들어볼게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다음날 발생한다. 와, 이거 아주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중개사법에 지체 없이가 있다면 공법에 다음날이 있거든요. 넥스트에 사람 미치게 하는데 다음날 때문에 1년 평균 정답이 한 2-3개는 나와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요.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는 거야. 왜? 얼렁얼렁 효력 발생해서 업무하게 하려고. 근데 나중에 얘기합니다만, 그럼 봐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도로 등을 만든다고, 그리고 학교 등을 만든다고 도시계획서 결정고시가 됐어요. 그러면 사업을 얼렁얼렁 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미집행되어지면 A한테 너무 가혹하겠죠? 그래서 효력을 실효시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토지가 A인데 20년 지났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날로부터. 우리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아들 낳을 때가 20년 전이고 지금 군대 갔어요. 근데 아직도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A는 승질난다, 열받는다, 화난다. 정답. 다. 그렇죠? 이러면 너무 무리한 규제라 그래서 우리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기 미집행되면 그 20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계획서의 결정은 실효합니다. 실효 간주된다. 앞으로 뒤에 가서 배울 거예요. 따라해봐요.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시작. 세월이 흘러가서 20년이 되면은 다음 날은 실효하잖아요. 시작. 창을 하지 말고 뭐라고요? 다음 날. 그러니까 실효를 간주할 땐 다음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의 대표 실효가 바로 20년 된 다음 날 도시계획서의 결정 실효예요.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시가조정구역 실효도 있고요. 왼쪽에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 실효도 있고요. 실효 나올 때는 다 다음 날이 붙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용 볼 때마다 실효 관련된 거는 다음 날, 효력 발생은 다음 날이 없어요.
얼렁얼렁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왜 실효가 다음 날에 있는 줄 알아요? 하나 물어봐요. 집에서 아침에 급하게 신랑 출근시키고 애들 학교 밥 먹이고 급하게 일 보러 나왔는데 동네 아줌마들이 자기네 집 인테리어 했다며 차 한잔 하자 이럴 수 있지. 그러면 그냥 데리고 와요? 아니면 다음날 하자 그래요. 왜? 치워야죠. 그래서 다음날이에요. 이해합니까? 실효는 그래서 다음날인 거예요. 준비해야 되거든. 발생은 얼렁얼렁 발생해서 일해야 되니까. 내 말 뜻 이해됩니까? 됐죠? 우리 집의 대청소날은 우리 어머니가 오거나 누님이 오거나 이럴 때예요. 형이 올 때 청소 안 해요. 되게 신기하다. 처음엔 내가 발견을 못했어. 근데 한 16년 지나다 보니 이제 알겠더라고. 아, 여자들을 두려워하는구나. 느낌이. 그래서 언니가 올 때 초비상이야.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나. 왜 이럴 때만 청소하시나? 그러면 아니 저리 비켜봐.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 어쨌건.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자. 제가 왜 이렇게 실생활로 얘기해 주냐면 그래야 이해가 쉬워요. 그렇죠. 어려운 얘기 해봤자 서로 힘들어요. 그렇죠? 회계에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 관리 계획을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중에 여러분이 제한하고 싶은 거 하나 얘기해 줘봐요. 작년 일이었어요. 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 이 계획 만들어 주라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제한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요. 내 토지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요. 도시 지역으로 바꿔줘요. 영리한 사람이야.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인데 도시 지역으로 바꿔주세요. 하나 물어볼게요. 전국에서 가장 싼 땅, 저렴한 땅 매년 바뀌지만 전남 조도면 옥돌이 산 중턱에 임야가 있어요. 1제곱미터 330원. 요번에 좀 내려서 250원이에요. 경북 울진, 삼척 이 세 군데가 초박빙이에요. 그렇죠? 250원, 260원 이러면서. 그렇죠? 대한민국 제일 비싼 땅 이거 알죠?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구 상업은행 한빛은행 자리. 됐습니까? 그게 얼마? 1제곱미터 1억 8,900. 1m 요 정도. 1억 8,900. 이게 최고 비쌀 때가 문재인 정부 3년 차였어요. 2억 1,900.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윤 정부 들어와서 내린 겁니다. 내용 자체로.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주택법의 분양가도 엄청 천정부지로 올라갔던 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왜? 분양가 제한이 바로 공시지가라는 걸 기준 산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가 5,600 몇십인가? 분양가가 정해져가지고 사람들이 환장했죠. 무슨 분양가 제한다고 난리를 치더만 개떡이나 비싸? 연중 최고가 연중 최고가. 이해갑니까? 이게 잘못한 거야. 공시지가를 높여놓고 분양가 제한을 가한다는 바보짓인 거죠. 왜? 그것에 기초하기 때문에. 내 말 이해하셨죠? 그 얘기? 그러면 이와 같은 용도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도시지역으로 바꾼다는 걸 허용해. 이걸 제한을 허용한다면 나는 수업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수업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공치사 하는 게 아니라 살이 쪽쪽 빠져요. 나만 빼고. 어쨌든 간에. 근데 농담 아니라 뭐하러 그럼 일합니까? 열심히. 그냥 땅 자연환경 보전지역 사가지고 가서 제한해가지고 도시지역 바꾸면 1,000원도 안 가던 땅에 갑자기 뭐가 돼? 1억이 넘어가는데? 일을 뭐 한다고 해? 나만 그럴까? 다 그럴까? 이런 제한을 허용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떠올라야 돼. 엄지하고 엄지척 하고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액션 스타트 하라고 했죠. 독창시킬 거예요. 뭐라고요? 시작.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돼요. 해봐 이렇게. 우리를 위한 제한만 돼요. 시작. 우리를 위한 제한만 돼요. 그러면 나만을 위한 제한은 안 되고요. 우리를 위한 제한만 된다는 말은 어려운 말로 공공복리 증진에
플러스가 돼야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제한을 허용할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다? 아하, 우리를 위한 제한으로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반시설 좀 설치 정비 개량합시다. GTX ABC 만든다고 나만 쓰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서울시에 댕기는 모든 사람이 뭐 지방 사람이라고 올라오면 뭐 GTX 못합니까? 돈 내고 타면 되지? 그렇죠? 기반시설. 또 하나, 지구 단위 계획 좀 여기 만들어 주라고. 공원 이만큼 만들 테니까 40층, 50층 허용해 줘봐요. 됐나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 만들어 주라고. 소규모지만 우리잖아. 나만은 아니잖아. 뭐라고요? 소규모, 서울시 일부이지만 나만은 아니잖아. 우리잖아. 이해 가셨죠? 그 얘기. 그리고 그래서 기지, 원래는 기반시설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만 이반제됐어, 원래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두 가지밖에 제한이 안 돼서 그때 외울 땐 이렇게 외웠다. 기지만 이반 제한되지, 기지 이랬거든. 기지 이랬는데 이게 자꾸 늘어, 제한되는 게. 그래서 새로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냐? 용도지구 중에서, 시작, 용도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중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라는 게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제한할 수 있게 용도지구 중에서 유일하게 산업유통, 위에 써봐, 진짜 위에,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만큼은 제한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뭐 때문에? 제조업 활성화 때문에. 그럼 그 기억나요? 옛날에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 일본이 그 진해 그 화이트 클래스라 그래가지고 왜 여러 가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부분 받지 않는 화이트 클래스가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이 화이트 클래스였다가 관계가 일본이랑 안 좋아지면서 까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반도체 만드는 불화소니 뭐니 이런 것들 수출을 뭐 안 한다고 하면서 한참 일본이랑 별로 안 좋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야, 이게.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초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거는 제한케 해줄게. 제조업 활성화, 기초산업 육성. 이해갑니까? 그때 들어왔던 내용이야, 이게. 그러면 용도지구 모든 내용 중에서 다 제한 가능한 게 아니라 지역은 아예 안 되고 제한이, 왜? 토지의 기본 바닥인 성이니까. 그리고 지구 중에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만. 또 하나,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해봐요. 중복이 안 되는 거는 뭐야? 용도 지역과 용도 지역만 중복이 안 되고 지구는 얼마든 중복이 되죠.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저번에 한 얘기인데, 내 토지가 여기는 고도지구였고 여기는 경관지구였고 여기는 보호지구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용도지구가 중복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내 토지가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좋은 토지, 쓰레기. 내 토지는요 고도지구고요, 경관지구고요, 보호지구예요. 참 좋겠다, 아무것도 못해서. 이해갑니까? 이런 땅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용도지구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토지를 서울시장은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거든요. 불편하니 니네가 제안 좀 해봐. 행위 제한을 대체해달라고 제안하면 검토해보고 지구단위 계획 만들어 대체하게 해줄게. 용도지구와 관련된 게 두 가지예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하고 뭐하고? 행위 제한 대체를 위한 거. 이걸 제안하면 거기 맞게 도시관리계획 만들어줄게. 안 써도 돼. 다 왼쪽 밑에 써 있거든. 제안에 대한 것이. 왼쪽 밑에 박스에 써 있거든. 다 있다. 먼 곳에 있지 않아요. 빠라바밤. 가까운 곳에 다소 곳이 있어요. 알죠?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원래 용도구역도 전혀 제한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용도구역 중에 요즘에 요거 입체복합구역.
도시계획설의 입체 복합구역만큼은 제한 가능하도록 바꿨습니다. 됐죠? 기억나시죠? 지하에는 철도 도로라인 깔고 지표에는 공원 같은 거 만들고 지상에는 학교나 이런 거 체육시설 만들어서 도시계획설을 입체 복합적으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화를 위한 게 있다. 입체 복합구역. 우리 보통 뭐 코엑스 요즘은 한창 공사 중입니다. 요즘에 강남 가봤어요? 한번 가봐요. 공사 아주 한창입니다. 코엑스 삼성역 뭐 주변에 강남 주변 가다 보면은요 완전 뭐 재건축부터 해가지고 뭐 지하 도시계획설 입체 복합 해가지고 장난 아니에요. 엄청 복잡해요. 뭐 어디로 가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길이. 그렇죠? 꼬불꼬불. 원래 30분이면 가는데 1시간 반 걸렸어. 저번에 신사동 가가지고 뭐 이 촬영하러 갔다가 나름 연예인이니까 샵도 가고 가서 이게 촬영 이렇게 하고 이렇게 찍으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갔었는데 아유 힘들더라고. 어쨌건 도시계획서 입체복합. 요번에 그 동대문 있죠? 동대문 역사주변으로 지정됐대요. 입체복합구역. 그리고 아마 노원도 우리 그 재개발 재건축하면서 도시계획서 관련된 노원역 주변도 가능성은 있어요. 입체복합구역. 그렇죠? 나는 딴 거보다도 전철 좀 밑으로 집어줬으면 좋겠어. 지상 노출 말고 밑으로. 그 왜 위로 올라왔을까? 애초부터?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뭘. 다 원인은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지하로 넣지. 강남은 왜 위로 안 올리고 왜 강부만 올리고 난리야 이렇게 짜증나게. 그러면 안 되지. 참 돈이 없었던 거야. 얼렁얼렁 해야 되는데.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입체 복합구요. 그럼 봐요. 왼쪽에 주민이 도시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 시작. 주민이 도시관리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봐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그리고 행위 제한을 뭘로?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 그 다음에 입체복합구역을 정해달라고 할 때. 됐습니까? 키워드. 우리 봐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대학 입학시험이었어요. 지금은 수능이지만 우리 땐 대입 학력고사였잖아요. 대학 입학하는 거. 그렇죠? 우리 땐 그리고 시험 볼 때 어디 갔죠? 내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어요. 기억나세요? 아, 우리 나이 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봐요. 대학 입학 시험 붙으려면 기도해야죠. 그러면 어디? 영험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산이 기지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따라해봐요. 기지산에 올라.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시작.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집에 가다가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어떤 강사분들은요 말만 만들려고 단어를 이상하게 만드는데 키워드는 이건 행위 제한 대체는 대체에 있어야 돼요. 용도 지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행위 제한 대체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해갑니까? 대체. 그래서 대입이라고 외울 거예요.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행위 제한 대체.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 제안합니다. 시작.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안합니다. 라고 내용 등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안 내용이고요. 그리고 제안할 때 중요한 루틴이 한 가지 있는데요. 어디 가나 이해관계에는 포함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루틴인데 어느 법에 어디를 가든 이해관계인을 제외한다는 말을 본 적이 없어 나는. 판례도 모두 이해관계인 제외라는 말을 본 적이 없다니까. everybody 이해관계인 포함. 이것도 제외라고 2번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봐요. 주민이 제안을 하는 거야. 주민이 나랑 영향이 있으니까 제안하는 거잖아. 그러면 어쨌건 동의는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 그지? 그래서 5분의 4. 5분의 4. 즉 기입은 5분의 4. 기입 5분의 4. 기입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예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 제안합니다. 기입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3분의 4가 어디 있어? 3분의 2지. 뭐라고요? 3분의 2. 한 번 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기입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시작. 기입은 5분의 4, 나머지는 3분의 2. 어쨌든 요거 요번 시험에 안 나왔어요.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입체복합구역 개정된 거 5분의 4 동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의할 거, 주민이 제안을 하는 거니까 동의자 수가 나올 때 당연히 국공유지는 제외입니다. 왜? 국가가 소유하고 지자체가 소유한 걸 더해버리면 정말 주민이 얼만큼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민간자가 뭐를 제안하거나 민간자가 뭐를 한다면 순수한 민간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공유지는 제외라고 나와요. 이해갑니까? 따라해봐요. 민간자의 순수한 마음. 시작. 그럼 민간자가 하는 건 어떻게 돼? 국공유지는 제외해야 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를 해. 이게 민간자의 순수한 마음을 알고자 하는 거라면 국공유지는 포함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해갑니까? 아, 그렇구나. 시작. 이게 뭔지 알아요? 강제로 이해시키기. 내용에서 45일 45 내에 제안했으니 알려주고 30일을 연장해요. 우리 배우는 것 중에 45 이거밖에 없어요. 틴틴5 아니고요. 45 라고요. 5개를 훔친 거예요. 라고요. 45 알겠습니까? 라고 미안해요. 어두운 색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45, 45일, 30일 연장할 수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나 비용은, 해봐봐리. 비용은 제한자, 원인자, 시행자, 부담주의. 어디 가나 그래요. 비용이 나오면 원인자 부담주의예요. 그러니까 제한자에게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됐습니까? 다 루틴이야. 어디 가나 같은 소리거든. 그렇죠? 한 번 기억하고 어디 가나 비슷한 패턴이다 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다. 그 모든 것의 뭐다? 베이스가 바로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굉장히 중요해. 한 장인데 이게 정말 기본서로 표현하면 거의 한 40페이지 됩니다. 한 장인데. 그렇죠? 얼마나 이게 효율적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두 팔 좀 들어봐요. 목 좀 돌리고. 그만 좀 자고. 그만 좀 자고. 그리고 밤에 좀 자고. 응? 얼렁얼렁. 본인 수면 시간 내가 알아, 여러분이 알아? 본인은 본인이 알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안 졸 수 있는 시간을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그걸 지키세요. 나는 6시간은 자야 돼. 6시에 있나야 돼. 그럼 12시 자야지. 이해가셨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4시간만 자면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전 2시에 자요. 3시나.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근데 꼴딱 싸면 힘들죠. 멍해지고. 본인이 알아, 본인이. 수면 스타일은. 근데 막 8시간, 10시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신생아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렇죠? 몇 시간? 끝나고 얘기해요. 그게 비밀이구나. 그래서 다음 페이지 10시간인가 보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나옵니다. 근데 뭐 구체적으로 지금 입안 절차를 우리가 외울 수는 없어요. 이거 나중에 가면 알지만 이것도 한 페이지가 거의 20페이지예요. 농담이 아니라. 근데 문항은 거의 안 나와요. 이번에 35회 때도 지문 2개 나왔나? 와, 썩을 진짜. 근데 이거를 앉아서 기본서를 봐봐라. 이거 보다가 3시간 걸려.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나와야 할 것만 정확히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알 게 뭐냐면 관리계획도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본계획처럼 5년마다 타당성 검토가 있어요. 아까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다고 했고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있는 거죠. 왜죠? 우리 관할구역 계획이니까. 한 번 더 물어봐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은 어디에 만들죠? 서울시 관할구역.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다시 얘기해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 만들죠? 광역계획관. 됐어요? 다시 물어봐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어디 만들죠? 서울시라는 관할구역에, 구리시라는 관할구역에, 의정부시라는 관할구역에, 남양주시라는 관할구역에 만드는 게 도시계획이고, 도시계획은 기본계획의 지침과 관리계획의 구체적 규제를 위한 계획을 만들게 된다. 이해가셨죠? 그럼 봐요. 여기서 딴 거보다도 그럼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으며, 시작.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원칙적인 입안권자는 기본계획과 같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이 입안권자가 되고, 기본계획과 다른 점 이거죠. 국장이나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 수 있다. 아까 기본계획은 뭐였지? 기본계획은 내 멘탈이라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높아도, 국장도가 높아도 내 멘탈을 통제할 수는 없어요. 기본계획은 국장도가 안 됐거든 아까. 하지만 관리계획은 뭐야? 내 멘탈을 어머니 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잖아. 이해갑니까? 서울시의 멘탈은 서울시장이 만들지만 그 실현은 국장도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GTX-A 만드는 비용 같은 거. 이해갑니까? 기본적인 조사비 지원할 수 있잖아. 이해가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GTX-C가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가 노원 올 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인덕원역에서요, 우리 창동으로 들어온다며, GTX-C 역사가. 창동 아니에요? 노원역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창동이야, 창동. 그래가지고 거기 오는데 30분이 못답니다. 지금 몇 시간? 1시간 반. 중간중간 좀 섰다가 뭐 이러고 오면 1시간 반이더라고. 그럼 집에서 나와야지 2시간이야, 2시간. 그러니까 차 끌고 와도 그래도 1시간 반이면 오니까 그게 빠른 거야, 그래도 요즘은. GTX-C 들어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 내가 여기 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국장, 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만들 수도 있다. 물어볼게요.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장이 입안. 됐습니까? 기본계획은 안 돼요. 이해가십니까? 국가계획 관련됐을 때 국장이 만드는 게 광역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이에요. 기본계획은 안 됩니다. 그렇죠? 그 얘기들. 이렇게 입안이 됐습니다. 이게 뭐야? 입안됐어요. 그럼 마찬가지. 입안한 계획을 뭐 하죠? 결정하죠. 결정. 근데 아까 앞에는 뭐라 했죠, 제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볼 땐 승인한다고 배웠죠. 여기는 결정이란 말을 써요. 근데 그거 바꾸고 틀렸다고는 안 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왜 여기는 승인이란 말을 안 쓸까? 일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라 승인이란 말을 안 쓰고 다른 단어로 결정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앞에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일반 국민 영향이 없는 계획이라 승인이라고 하지만 지금은 일반 국민 영향이 미치는 계획이기 때문에 결정이라는 단어를 달리 쓰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죠? 그리고 그 내용을 뭐 하죠? 이제 고시하는 거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관리계획 결정은 봐봐요. 동그라미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의 신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군의 신청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하나 오해하지 말거 시도는 국장한테 승인 결정받으란 말은 아니에요. 시도는 직접 결정해요. 그럼 물어봐요. 서울특별시장은 관리계획을 직접 결정합니다. 앞하고 좀 달라요. 하지만 도 밑에 있는 뭐다? 조그마한 시군들은 도에게 신청을 하겠죠. 구리시 도시관리계획 위반하면 경기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겁니다. 의정부시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하면 경기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 도 밑에 있는 시군이어도 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걸 뭐라 했죠? 대도시. 다 큰 아들이니까 직접 결정해 주겠다. 그래서 관리계획 결정권자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관리계획 결정권자다.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거, 대도시 시장
처음 나와요? 두 번째 나와요? 처음이잖아. 저번 주는 총설이고 본론 들어가고 처음 나오는 거야 지금.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을 구분하지 않는데 관리계획에서만 그래요. everybody, 대도시 시장은 관리계획에서만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없어요. 이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리계획으로 왔을 때에는 보통 시군처럼 도지사한테 결정을 시청하는 게 아니라 대도시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치권을 더 주겠다. 맞은 봐봐.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인데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는가를 알아야만 내용이 나올 때 분류할 수 있다고. 아, 이게 무슨 계획이지? 아, 광역도시 계획이구나. 그럼 광역계획권에 대한 거고, 아, 이건 도시기본계획이니까 서울시 관할구역 얘기하는데 지침인 거구나. 아, 도시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지침받아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계획인데 그 내용이 14페이지구나. 이렇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 구분이 안 되면 안개 속에서 너를 보았어. everybody 시작. 외로웠어. 모르면 외로워요. 알아야 신나지. 알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아, 이게 이 말이었어? 아, 야, 죽이네 이거. 이러는데 이 기본이 안 닦였으면 계속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부터 해라? 부동산 공법, 부동산을 규제. 규제가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 규제하니. 시작. 계획이 나오면 어디에 만들어서 규제하니. 이걸 알면 광역도시계획인지 도시기본계획인지 도시관리계획 구분을 하고, 그럼 물어볼게. 제안 골라. 무슨 계획인지. 도시관리계획. 제안이야. 수립제외. 기본계획이야. 관리계획은 수립제외 없어. 그죠? 대도시시장. 관리계획에만 나와. 광역계획권. 광역도시계획. 단어가 나오면 뭔지는 알아야 돼. 무슨 계획인지를. 그래야 대화가 돼. 내 말 이해되죠? 어려운 거 할 필요 없어. 그것만 기억해도 훌륭해 지금은. 이거 잘 되면 1월 달부터 착착 쌓이는 거야 머릿속에. 복습은 뭘로 하라고? 동영상 다시 보라고. 혼자 하지 말아요. 보면 아무것도 안 읽혀. 다시 봐야 돼. 됐고요. 다 했어요 이제. 근데 하나만 더. 시장군수. 어렵지만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요. 그럼 시장군수는 원래 뭐 해야 되지? 도지사한테 결정 시청을 해야지. 근데 이거 어떨까요? 만약에 여기 이렇게 의정부시가 있었어요. 그 의정부시에 도시관리 계획은 누가 입안을 하죠? 관할구역이니까 의정부시장. 의정부시장이 입안을 해요. 입안은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계획의 결정은 누가 할까? 대도시 아니지. 의정부는 50만 이상 안 되니까. 그럼 누가 결정해? 그치 도지사. 됐지? 원래 이거야. 대도시 아니니까 지금은. 근데 문제는 봐봐. 의정부시 안에 이렇게 장암동이 있었어. 7호선 한정거장만 가면 돼. 됐지? 그럼 장암동은 의정부의 전부야 일부야? 일부. 그러면 의정부시 일부에 재개발이 돼. 여기만에 뭘 만들었어?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든 거야. 의정부시의 일부에다가. 그럼 아무리 대도시 아니라고 해서 일부에 만드는 지구 단위 계획까지 도지사한테 가서 찌질하게 이거 좀 결정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겠어? 가오 안 나오게? 아무리 조금 해도? 그지? 아유, 그건 아닌 것 같다. 행정의 효율성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는 의정부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경우라면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어요. 됐죠? 그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시도 대도시의 시장이며 지구 단위 계획이면 대도시 아닌 시군도 직접 결정할 수 있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배웠나요? 광역도시계획 얘기하는지 도시기본계획 얘기하는지 도시관리계획 얘기하는지 이거 구분 못하면 정말 안개 속에서 가는 거야. 알았죠? 그 얘기. 그리고 다음은 봐봐. 다음은 그냥 누가 만들었던 국장이 결정. 다음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 국장이 입안한 관리계획이면 국장 결정일 거고, 개발제한구역이면 규제가 심하니까 누가 만들었던 뭐다? 국장 결정할 거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가계획과 연계돼 있다면 국장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왼쪽 페이지에 있었던 도시관리계획의 그림을 알아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구역 중에 개발제한구역과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은 그 관리계획을 국장이 정합니다. 뭐 좀 물어볼게요. 서울시에 개발제한구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획은 누가 만들죠? 서울시장이 만들지. 계획을 만드는 거니까. 물론 국장이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 결정은 누가 하지? 국장이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개발제한구역은 뭐니까? 워낙에 규제가 심한 거니까. 개발제한구역은요, 정말 개집도 못 짓는다 그래서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결을 받았어요. 너무 보상 규정 없이 가혹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은 국장이 결정합니다. 사실은 근데 서울시장은 선출직이잖아요. 그럼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걸 계획을 만들 수는 있지만 어느 선출직이 인기 있는 걸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실제는 대부분 국장이 해요. 근데 해제 같은 거 한다 그러면 또 제가 몇 마디 했습니다라고 뭐 나서겠지. 요번에 봐봐. 서울 서리풀지구니 등등 개발제한 해제한다니까 자꾸 나오시잖아. 서울시장님이. 자기가 말 많이 했다고. 다음 선을 기대하시나 본데. 그렇지? 어쨌든 어쩔 수 없어. 공법은 정치와 어차피 연결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미리 얘기하는데 저 정치에 손톱만큼도 관심 없어요. 뭐 빨간 당도 아니고 파란 당도 아니에요. 근데 얘기하려면 얘기해야 돼요.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요. 자꾸 당원들이 너는 무슨 색깔이냐 물어보는 분이 많은데 난 아무 당원도 아니야. 나 분홍색이야. 그렇죠? 아무 색깔도 아니거든. 빠지지 말어.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죠?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편향된 말을 해도 그건 그 부분은 그게 맞다는 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당을 응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내 말 다 알아들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됐고요. 그 정도. 회장이 뭐예요? 수산물 나오면 회장이에요.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 everybody,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 시작. 짧게 부르는 거야. 제가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라 부른다고 내가 앞에 6페이지에서 얘기했었어. 알았지요? 자꾸 짧게 써있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 다 얘기한 건데 적어놓든가 하든가 이렇게. 이래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 마무리합시다. 빨리 공간 재구조화 계획. 아까 얘기했죠. 14페이지 있는 그림 중에 용도구역 정할 때는 제수시도 협복입니다. 저번 주에 14페이지 있으니까 펴놓고 봐. 항상 옆에다가. 요번에 2개잖아. 자료가. 14페이지 옆에 펴놔. 그래야 보기 편해. 그러면서 보면 쉬워요. 그러면 용도구역 정할 때는 뭐다? 제수시도 협복입니다. 근데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해서 만들라는 이유는 뭐다? 완화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할까봐? 남용될 우려가 있어서. 그래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뭐란 얘기야? 이 3가지는 선행하여 만들란 얘기야. 그러면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셨죠? 아니죠. 완화가 되면 반드시 어떤 문제가 생긴다? 남용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남용이라면 완화하지 안 한 만도 못하거든. 그래서 뭐가 되어진다?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해 만들라. 요번엔 용어정의만 나왔고 세부 내용이 안 나왔어요. 100%입니다. 이거 내가 36회라고 써줘도 관계없어요. 내가 안 나오면 정말 책임지고 열심히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아직은 못 그만둬요. 애들이 어려서. 봐봐요.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봐요. 특광, 특시, 특도시군 똑같아요. 관리계획 입안권자하고.
그리고 관리계획의 입안권자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준용하는 거거든. 준용이란 말은 뭔지 알죠? 따라서 쓴다 그 얘기야. 똑같이. 그러면 여기서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입안하는 건 오로지 뭐 때문이다? 세 가지. 혁, 복, 입이고 입체 복합 구역은 얘와 함께하는 경우일 때만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게 아니면 입체 복합 구역은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셨죠? 이따 볼까요? 특광, 특시, 특도, 시군수는 다음 각호의 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용도 구역에 대한 계획 수립하기 위하여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맞아 뭐다? 혁, 복, 입. 입체 복합 구역은 1호, 2호와 함께 구역을 정하는 경우로 한정. 함께 한정. 됐죠? 이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은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입안 결정해야 한다. X. 개발 제한 구역은 완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만이다? 혁복, 입만 그런 겁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시가와 조정 구역의 지정 변경은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을 입안해야 한다. X. 혁복, 입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한 X 지문으로 분명히 나올 거예요. 용도 구역 중에서도 혁복, 입에 대해서만. 입은 혁복과 함께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Understand? 됐습니까? 다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선행계획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내용에서 밑에 보시 오른쪽에 공간 재고 조화 계획도 주민이 뭐 할 수 있어? 아까 관리계획처럼 입안 제한할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공간 재고 조화 계획도 입안 제한이 가능하다. 도시관리계획의 선행계획이니까. 그런데 그 제한이 이루어질 때 알려주는 거 45일, 30일 똑같아요. 앞에 하고 똑같죠. 그리고 그 제한이 이루어질 때 뭐다? 동의는 이 입체 복합 구역만 마찬가지. 얼마?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3분의 2입니다. 입체 복합 구역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다 뭐다? 3분의 2예요. 그럼 재밌는 거. 아까 입체 복합 구역은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도 가능했죠. 기지산 대입이라 그래서. 하지만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만 되지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은 안 됩니다. 다르죠. 이해가셨습니까? 뭐라고요? 입체 복합구역 말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은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입안 제한만 되는 거라고요. 이해가셨죠? 동의는 얼마? 3분의 2고요. 입체 복합구역은 앞에도 지금도 되는데 5분의 4예요. 이해가셨죠? 그 정도. 지금은 기본만 기억할게요. 그리고 공간 재고 조화 계획에 대한 세부 내용 등이 나머지 필요 없고 다음 페이지 그에 대한 결정 좀 봐볼까요? 공간 재고 조화 계획의 결정은 누가 하죠? 여기는 시도지사. 국장이 입안했다면 국토교통부 장관. 됐죠? 근데 재밌는 거. 아까 관리 계획은 뭐가 있었지? 대도시장이 있었지. 지금은 없지. 지구단위 계획 관련되면 시군도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시군 없지. 지구단위 계획은 공간 재고 조화 계획 안 만들어. 지금은 오로지 혁복인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냥 시도 예외 국장 끝. 그러니까 이제는 도시관리계획의 선행계획인 공간 재고 조화 계획도 알아야 돼요. 시작. 도시관리계획의 선행계획인 공간 재고 조화 계획. 뭐 때문에? 완화하는 혁복입 때문에. 남용될까 봐. 내 말 이해했죠? 그래서 달라. 결정하는 부분의 권한자에 대해서는. 됐습니까? 그거. 그리고 효력 발생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원칙은 똑같아. 아까 관리계획처럼 지형도면 고시한 날. 시작.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라고 이해하십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됐어. 지금 입문과정이라 더 깊은 거 얘기하면 머리 아파. 두통 생겨. 어디 아파? 머리 아파. 알겠습니까? 아까 어디 아파? 의심지변통이야. 광역계획권 정할 때 아까. 또 기억 안 나. 그래서 그 얘기했다.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마지막 시간.